머리를 묶을까?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하세요. 이 영상이 길이길이 남는 건 알지? 아, 쉣. 묶을게. 한 요 정도면 되나요? 이빨 끼고 왔네? 자기소개랑 캠프 소개 좀 부탁할게. 지금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서핑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민이라고 하고, 여기 아웃 오브 마인 서핑 하우스를 만들면서 이제 한인 서퍼들, 한국에서는 한인 서퍼들이랑 그리고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인 서퍼들을 상대로 강습 그리고 트립 패키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주로 어떤 스팟들을 가는지 그리고 스팟 특징 같은 것도 좀 설명해주면 좋겠다. 봄이나 가을은 북스웰, 남스웰, 서스웰이 다 콤보로 들어와. 그때는 솔직히 어딜 가도 웬만한 파도가 좋아. 지금이 가을이야.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다 좋은 거야. 어딜 가도 다 좋은 거야. 웬만한 비치 브레이크도 다 파도가 좋고, 왜냐면 콤보 스웰이다 보니까 이제 스웰 피리어드가 짧고, 그렇다 보니까 비치 브레이크가 콤보적으로 오히려 더 잘 들어오는 경우 되게 많고, WSL 파이널도 딱 9월 달에 여는 거고, 롱보드 파이널도 10월 달에 여는 그 이유 자체가 봄, 가을엔 약간 좀 개런티로 항상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또 여름 스팟이 따로 있어. 남스웰이랑 남서스웰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파도가 가장 좋은 게 말리부. 그래서 막 영상 보면 막 말리부 막 미친 막 3분짜리 파도 막 저기서부터 피어 막 통과하고, 이런 파도가 보통 여름에 들어와. 7월, 8월 딱 그 사이쯤에. 문제는 말리부가 좋으면 이제 내가 가장 많이 가는 스팟인 약간 사노, 도히니, 트레슬도 좋아. 도헨이나 트레슬이나 그 사노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비치라서 파킹랏이 딱 정해져 있다면, 말리부는 그냥 길가에 세우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 파도가 그렇게 좋으면 당연히 여기 있는 레전드 서퍼들도 다 오고 로컬 서퍼들도 다 오기 때문에 빨리 가서 자리를 맞지 않으면 탈 수도 없고, 그리고 말리부의 특성상 좀 파티 웨이브 특성이 되게 강해. 약간 내가 타도 앞에가 타버리고 뒤에가 타고, 이렇게 되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에 연출이 많이 돼. 특히 미국은 캘리포니아는 리시를 안 하고 타는 문화가 있어서, 롱보드들은, 클래식 롱보더들은 롱보드에 약간 초보 롱보더에 꽂힌 도헤니가 여름 가을에 되게 좋아. 거기가 남쪽 스웰이랑 서쪽 스웰을 받으면 파도가 진짜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딱 왔을 때 있는 그 도헤니가 남스웰, 서스웰이 딱 들어왔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은 파도가 계속 들어오고, 도헤니 같은 포인트는 겪어봐서 알지만 좀 파티 웨이브 문화야. 전부 다 막 everybody let's go. 그 두 포인트가 이제 여름 파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 스웰이 들어와서 북스웰이랑 이제 서스웰이 같이 또 들어오는데, 도헤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제리스 방파제가 있어서 아예 안 들어와 파도가. 그냥 그래서 완전 플랫이 돼버려. 똑같은 말로 말리부도 남쪽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북스웰이 들어와봤자 여긴 파도가 없어. 그냥 평온해. 반면에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바닷가인 링컨, 벤츄라, 시스트릿 같은 경우가 파도가 되게 좋게 들어오고, 한 가지 단점은 수온이 되게 차다. 겨울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약간 가. 물론 트레슬이랑 사노도 좋게 들어오지만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놀스 샌디에고 북쪽에 있는 포인트들이 좀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해변가가 많아서, 우리 캠프에서 겨울에 자주 가는 세날리오 포인트 같은 경우도 그런 파도를 받고, 좀 실력이 중급자 이상이신 분들이 가는 트레슬 같은 포인트는 원래는 겨울 스팟이야. 왜냐면 라이트로 깨지기 때문에 북스웰이랑 서스웰을 더 받으면 더 예쁜 라이트가 깨져. 지금은 이제 남스웰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간에 길이 자꾸 닫혀. 지금이 길이 닫히는 거야. 헐. 길이 중간에 닫히는데, 북스웰만 딱 받으면 그게 정말 끝에서부터 끝까지 연결이 돼. 겨울에도 좋은 포인트인데 사시사철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되게 좋은 포인트. 근데 겨울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 사이즈가 크지 않는데 되게 예쁘게 잘 깨져. 사노 받는 스웰이 딱히 정해진 게 없고 그냥 다 받아. 남스웰 오면 또 남스웰대로 좋고, 북스웰 오면 북스웰대로 좋고, 막 그냥 계속 사시사철 계속 파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 보드의 사이즈만 달라질 뿐이지, 파도가 작으면은 정말 큰 클래식 롱보드를 들고 가는 거고, 파도가 정말 큰 막 4, 5피트 오버헤드가 들어가면 거기서 숏보드도 살 수 있는 포인트고, 막 피치보드 막 다 나와. 미니 시몬스부터 막 진짜 건보드 가끔씩 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사노는 거의 사시사철 다 받는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또 캘리포니아 하면은 헌팅턴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헌팅턴 솔직히 사시사철 파도가 다 좋고 유명한 포인트인데, 우리 캠프에서 자주 가지는 않아. 다른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가오리. 가오리. 예. 헌팅턴은 피어를 기준으로 이제 남스웰이 들어오면 사우스가 좋고, 북스웰이 들어오면 놀스가 좋고, 숏보드 포인트지.
왜냐면 파도가 거의 없다가 갑자기 한 곳에서 퐁 하고 올라가지고 그거를 숏보드가 타닥 위치 에너지를 잡아서 타다 보면 길이 생기고 중간에 헌팅턴 합이라고 중간에 플랫한 부분이 생길 때 열심히 속도를 내고 마지막에 끝내는 포인트까지. 이제 많이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야 뭐 하는지. 헌팅턴 같은 경우도 포인트가 너무 많아. 헌팅턴 비치라고 하면 막 전부 다 피어 옆에서 타는 그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는 거의 약간 프로 선수들급이 다 있고 아니면 로컬 애들 이제 그 옆에 전부 다 서핑 스팟이야. 라이프가드 타워 하나 가면은 거기 이제 6, 뭐 어디 가면 8, 10 스트리트 약간 이런 식으로 서핑 스팟이 계속 나와. 브레이크가 주는 특성이 다 다르고 그런 여러 가지 파도가 워낙 많고 워낙 많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약간 오피셜 서프시티로 불리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고 아무리 아무데도 파도가 다 플랫이고 다 강가라도 헌팅턴은 파도가 깨져. 그리고 롱보드는 계속 탈 수 있어. 로컬들도 안 나오고 왜냐면 파도가 작으니까 쉬는 날이고 그럴 때 오히려 롱보드가 거기 가서 타는 경우 되게 많아. 많은 분들이 내 생각에 아실 거예요. 롱보드 타시는 분 하버보드라고 하버 소프보드가 이제 시작된 실비치도 패스트 브레이크인데 되게 예쁘게 들어오는. 그래서 하버보드 이제 예전 모델들을 보면 테일 자체가 스퀘어 말고 핀으로 생긴 게 되게 많아. 핀 테일이. 그게 전부 다 그런 걸 좀 뚫기 위해서 만든. 지금 노스 사이드만 설명을 한 거예요. 아, 사우스 사이드는 또 사우스 사이드대로 쭉 내려. 너가 지금 얘기해준 곳들은 그러면 사람들이 캠프를 이용 안 해도 그냥 가서 자유롭게 서핑할 수 있어? 그럼 우버를 타고 가기는 힘들 거고 서핑보드가 맞아, 있기 맞아. 때문에 그러면 그냥 자기 차 갖고 가서 그냥 주차비 내고 주차하고 들어가서 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미국에서는 무인 주차 시스템이 되게 많기 때문에 돈을 항상 찾아서 내야 돼. 응? 파킹 머신을 잘 찾아서 거기다 돈을 넣고 몇 시까지 한다라고 딱 끊어놓고 이제 대시보드에 넣어놓고 항상 가야 돼. 좀 흔하게 하실 수 있는 실수 같은 게 좀 있나? 벌금 물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뭐 사노라든지 이런 스테이트 비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새벽 6시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 새벽 5시에 날이 밝아서 서핑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일찍 가봤자 그냥 기다려야 되는 파킹이 열릴 때까지. 나오는 거는 보통 해 지고 나와. 9시, 10시까지 하니까. 또 할 수 있는 실수는 자물쇠. 미국은 한국처럼 서핑 스팟 앞에 막 서핑 샵이 있어서 내 개인 물건을 두고 개인 사물함이 있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거의 야생이라 막 길바닥에 전부 다 웨스트 입고 있고 막 주차장에 전부 막 이렇게 판초 뒤집어 쓰고 막 키를 바깥에 빼놓으면 둘 데가 없는 거야. 키박스를 좀 큰 걸 가져오는 게 좋아. 왜냐면 렌트카를 하더라도 어떤 렌트카를 해서 어떤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키가 큰 게 있잖아. 키밥 자체가. 그럼 안 들어가. 그럼 여기 와서 다시 사야 돼. 밖에다 뒀다가 약간 누가 훔쳐가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해서 다른 에티켓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에티켓만 지켜주고 뭐 로컬 문화가 있는 곳은 뭐 특정적으로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냥 에티켓 잘 지켜주면 솔직히 그렇게 막 사나운 데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많이 타본 결과 오히려 지켜주면 지켜줄수록 좀 더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것 같아. 단지 이제 숏보드 포인트인데 스펀지를 갖고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경계를 하기는 하지. 그러니까 모두 어디서나 다 똑같은 이제 커먼 센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잘 탄다고 해도 로테이션을 너무 안 지키고 계속 막 자기 혼자 타면 좀 문제가 되고. 일단 다 똑같아. 딱 처음 타는 거 보면 아니면 뭐 패드라는 것부터 저 사람은 내가 도망가 피해야 된다. 그치. 느낌이 오지. 맞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메인 완전 엄청 좋은 포인트 브레이크 딱 가운데 있으면은 나가라고 하지. 서퍼들은 알지. 촉이 오잖아. 그죠? 패들하면서 올 때부터 촉이 와. 약간 나가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아마 미국에 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마음을 먹는 일이기 때문에 좀 서핑 외의 시간에 또 할 거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얼바인 자체는 그렇게 막 레저 활동을 막 한다 이런 느낌은 많이 없어. 왜냐면 여기는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힐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보링한 타운이긴 한데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산책이나 이런 거는 되게 잘 돼 있어서 뭐 서핑샵 투어 이런 거는 서핑 이제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15분 정도 이제 가면은 디즈니랜드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가면 뉴포트 비치를 가면은 UC 얼바인 대학생들이 또 거기 가서 많이 놀아서 거기는 바나 뭐 라이브 바 하버 옆에 있는 카페 이런 것들 되게 많아서 그런 데서 놀기도 하시고 서핑 캠프 일정을 소화하신 다음에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LA 위쪽에 숙박을 잡으시고 그쪽을 한 번에 빵 도는 반대로 샌디에고를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샌디에고와 LA 딱 가운데에 있는 도시라고 보면 돼.
서핑하기에는 가장 좋은 어느 스팟이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확실히 웨어하우스 세일이라고 약간 도매 가격으로 주는 그런 식의 세일을 이벤트랑 세일을 많이 하는데 그냥 갑자기 팝업 스토어처럼 갑자기 한 노티스가 와 알림이 떠서 뭐 한 2주 뒤에 뭘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뭐 립컬에서도 하고 오닐, 비슬라, 루카, RBCA 뭐 다 하기 때문에 약간 복불복이지.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10분, 15분 거리에서 해서 시간이 맞아서 운이 좋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게 만약에 알림이 뜨면 이제 다들 얘기를 해드리거든. 또 하나의 예로는 그런 식으로 로그랩2가 떴었어. 그때 오셨던 이제 캠프생분들은 다 갔어, 같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두 분도 계셨어. 완전 서핑 한지 이틀 됐는데 가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가야 돼. 일단 가야 돼. 이러면서. 근데 되게 재밌었어.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오세요 이런 멘트 한번 해줘. 또 마무리 멘트는 해야지. 아, 오케이. 한 번은 꼭 경험해봐야 되는 스팟과 문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이어지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딱 있는 이 순간 빨리 이제 오셔서 캘리포니아 서핑 문화와 서핑을 많이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OM 서핑 하우스 많이 찾아주세요. But the world can